포스터, 플루서, 비릴리오, 탈문자 시대의 영상문화에 관한 담론 연구, 포스터, 플루서, 비릴리오의 입장을 중심으로 웹스터뿐만 아니라 위리겐 하버마스 역시 물질적 토대가 중시되던 전 자본주의 시대와 달리 후기 자본주의 시대 이후 상징적 질서의 확대가 현저히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고, 피에르 부르디유에는 물리적 폭력을 능가하는 상징 폭력의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정보사회 이론뿐만 아니라 철학과 사회학의 영역에서도 상징적 환경 및 소통의 문제는 점차 핵심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자 이후의 시대, 소위 탈문자 시대와 영상문화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탈문자 시대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문자라는 상징적 표현과 소통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느 시대에건 상징적 표현들은 존재하지만 어떠한 모양과 무늬의 그릇에 담겨 어떻게 지내지는가 하는 점에서는 시대별 차이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미디어와 이용의 역사적 단계 구분과 영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을 구분하고 비교함으로써 탈문자 시대의 영상문화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보 양식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막 포스터, 코드의 역사적 변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을 제시한 글렌 플루서, 그리고 속도와 정치의 결합이 초래하는 폭력 서양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폴 비릴리오의 역사적 시대 구분에 대한 입장과 담론을 논의 중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이론가들의 입장을 논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새 이론가 공이 기술 중심주의적 접근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역사적 시대 구분을 행하고 있고, 영상문화에 대한 독특한 개념과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 포스터, 전자적 정보 양식의 시대. 포스터가 설파한 역사적 시대 구분의 중심에는 정보 양식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정보 양식 개념의 대두 배경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는데, 하나는 생산 양식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물론 포스터가 자인하듯이 정보 양식이라는 용어는 막스의 생산 양식 개념을 흉내낸 것이다. 그러나 포스터는 두 개념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그 차이란 생산 양식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물을 만들어내고 교환하는 방식이라면, 정보 양식은 상징적 기호들을 매개로 의미를 소통하고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생산 양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즉, 노동 패러다임에 기반한 생산 양식 개념은 새롭게 부상하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소통 방식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의식은 기술 발전과 미디어 문화에 대한 비관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는 측면이다. 예컨대 비판 이론의 두 거장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기술과 미디어 문화 간의 관계를 자율성, 타율성이라는 이항 대립으로 봄으로써 전자적 단계의 새로운 주체 구성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술 지배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노동자 계급과 대중 세력들을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터는 조심스럽게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정보 양식의 역사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터가 강조하는 바, 정보 양식이란 용어는 현 시대의 전체 윤곽을 확정하거나 서술하려는 의도를 갖는 총체적이거나 본질주의적인 범주가 아니다. 그것은 여러 부분 요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여러 정보 양식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기 그 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포스터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포스터의 견지에 따르면 정보 양식이라는 상징적 소통의 장은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며 한 시대의 총체적이거나 본질주의적 범주로서 정보 양식을 보려는 것은 아니다. 정보 양식 연구가 동굴 벽화의 점토판에서부터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정보 저장 및 검색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보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각 방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상징적 소통 구조의 변형 방식에 따라 시대 구분이 가능하며
게다가 현대 문화에서 정보는 마치 숭배나 헌신의 대상일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는 정보 양식의 발전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즉, 정보 양식의 첫 단계는 대면적, 구어적으로 매개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어적 정보 양식. 두 번째는 인쇄된 문자를 매개로 한 문자적 정보 양식. 세 번째는 전자적으로 매개된 의사소통이 중심을 이루는 전자적 정보 양식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전자적 정보 양식은 새로운 언어 유형, 즉 아날로그나 디지털 부호에 기반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각 정보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른 수용자의 특성을 보면 우선 구어적 의사소통의 단계에서 수용자는 대면적 관계에 둘러싸인 채 발화, enunciation의 소재지로 규정되고, 두 번째 문자 단계의 수용자는 가상의 합리적 자율성을 중심적으로 하기에 주체로 자처를 하긴 하지만 실은 주어진 기능을 담당할 뿐인 수행자, 에이전트로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적 단계에서 수동적, 능동적 수용자가 혼재된 상태인 아날로그 단계의 수용자로부터 능동적, 복수적, 노마드적 이용자의 형태로 변화하는 디지털 단계의 수용자 위치를 둘 수 있다. 제2미디어 시대로 지칭되기도 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미디어 이용자는 특정 수용자의 집단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탈중심화되고 분산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노마드적 존재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마크 포스터의 정보 양식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보면 크게 나눠서 구어적 단계, 오럴 스테이지, 문자적 단계, 프린트 스테이지, 전자적 단계, 일렉트로닉 스테이지. 전자적 단계는 다시 두 가지로 아날로그 단계와 제2미디어 시대인 디지털 단계로 나뉘는데, 구어적 단계, 오럴 스테이지는 소통 방식은 구어적이고 정보 형식은 상징적 사물이 정보 형식이며, 소통 관계는 대면적이고 수용자는 발화의 소재지가 되며, 정보의 흐름은 쌍방향, 일방향적이며 미디어는 입과 상징물이 된다. 문자적 단계, 프린트 스테이지에서는 소통 방식은 문자적이고 정보 형식은 기호의 재현이며, 소통 관계는 가상의 합리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수용자는 수행자, 에이전트라고 하며 정보의 흐름은 일방향이고, 미디어는 인쇄 신문이나 종이 잡지가 미디어에 속한다. 전자적 단계 중 제1미디어 시대인 아날로그 단계에서는 소통 방식이 전자적이고 정보 형식은 아날로그 정보의 시뮬레이션이며, 소통 관계는 일방향적인 주체, 객체의 관계고, 수용자는 수동적, 능동적, 수용자의 혼재의 성격을 띠며, 정보의 흐름은 일방향이고 미디어는 TV, 라디오, 비디오가 있다. 전자적 단계의 제2미디어 시대인 디지털 단계에서는 소통 방식은 컴퓨터를 매개로 하며 정보 형식은 디지털 정보의 시뮬레이션이고, 소통 관계는 불안정하고 탈중심화되었으며 분산적 관계다. 그리고 수용자는 능동적, 복수적, 노마드적 이용자이며 정보의 흐름은 쌍방향이다. 미디어는 PC 통신과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웹진이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 양식의 변화가 진화론적 발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구어적, 문자적 단계의 정보 양식은 전자적 단계와 함께 공존하고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 양식은 통시적 차원에서 역사적인 수직적 시공간의 질서 속에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시적 차원에서 동시대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적인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매체의 변화 및 역사 발전의 결정 원리를 기술 패러다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술 중심주의적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플루스, 기술적 형상 혹은 이미지의 시대. 플루스는 그의 주저인 커뮤니컬러기에서 코드화된 세계의 변화에 대해 역사적 탐구를 행한다. 여기서 커뮤니컬러기란 코드화된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는 그의 독특한 학문적 개념이다. 그가 말하는 코드에는 상징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 즉, 일정한 합의에 따라
서로 다른 형상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상징이라면 코드는 합의된 상징들의 조작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돈하는 모든 체계를 뜻한다. 자, 코드는 합의된 상징들의 조작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돈하는 모든 체계. 이러한 정의를 통해 플루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코드의 혁명이 탈문자 시대 이후에 기술적 형상 혹은 이미지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류 문화사적 관점에 기반한 정보 전달 방식의 역사적 단계 구분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다. 여기서 기술적 형상 혹은 이미지 생산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코드화된 세계가 점차 제1의 자연의 세계를 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인류 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전형적인 코드는 크게 세 단계, 선사시대의 그림, 문자시대의 텍스트, 탈문자 시대의 기술적 형상 혹은 이미지로 변화 발전해왔다. 선사시대 그림, 문자시대 텍스트, 탈문자 시대 기술적 형상 혹은 이미지. 각 단계의 특성을 보면 최초의 인간의 3차원적 현실 세계의 이미지와 마주한 후 선사시대, 기원전 4000에서 1500년에 해당하는 선사시대는 동물 벽화와 같은 2차원적 이미지의 정보수단이 이용됨으로써 상상의 관계들이 형성된 단계라면 그림으로부터 텍스트로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진 문자시대, 기원적 1500년에서 서기 1900년까지의 이 시대는 1차원적 이미지가 중시된 상상의 관계들이 개념적 관계들로 대체되는 단계이다. 상상의 관계들이 개념적 관계들로 대체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문자시대의 텍스트 단계. 세 번째, 질적 비약이 이루어진 탈문자 시대 1900년 이후는 인간의 정보가 어떤 깊이와 공간도 결여한 0차원의 형태, 즉 기술적 형상 혹은 이미지의 생산이 이루어진 단계이다. 어떠한 깊이와 공간도 없는 0차원의 형태, 즉 기술적 형상 혹은 이미지의 생산이 이루어진 단계가 세 번째, 탈문자 시대 에 해당한다. 여기서 0차원적 이미지로서 기술적 이미지란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역설적으로 그 어떤 공간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요컨대 기술적 이미지의 창조자인 인간은 이제 이미지 창조자 혹은 상상가가 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볼 때 붐이 강조하듯이 탈문자 시대의 인간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볼 때 플루스가 비판하듯이 탈문자 시대의 새로운 이미지 생산은 미학적으로 대중화된 선정주의, 스테레오타입에 기초한 태도 모델, 즉시적 정보의 수동적 수용 등의 탈역사적 파시즘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0차원의 시공간은 TV와 디지털 매체를 통한 미학적인 실험과 창조를 가능케 하지만 또 다른 한편 현실 세계와 먼 기술적 이미지를 생산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왜곡하거나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 속도의 시대 비릴리오. 위와 같이 탈문자 시대의 기술적 이미지, 즉 영상문화에 대한 플루스의 비판적 입장은 비릴리오에게 와서 더욱 강력히 나타난다. 그의 견해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지각 방식과 세계 질서를 만들지만 결국은 파국적인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속도와 정치의 결합이 가져올 파괴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그의 주저 속도와 정치와 피크놀랩시, 기억 부재증 혹은 빈번한 중단의 용어를 바탕으로 속도의 가속화가 낳은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과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소멸의 미학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폴 비릴리오는 시대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이미지들을 논리적 측면에서 세 단계로 구분한다. 즉 형식 논리의 시대, 변증법적 논리 시대, 그리고 모순의 논리가 작동하는 시대가 그것이다. 형식 논리 시대, 변증법적 논리의 시대, 모순의 논리 시대.
구체적으로 보면 18세기까지 이미지는 형식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회화, 수예, 건축 등을 들 수 있고 19세기까지의 이미지는 변증법적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진, 영화, 포토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그 이후 20세기 말에 이르러 근대의 종말과 함께 공적인 이미지의 모순적 논리가 완성되는데 이 시기는 비디오, 컴퓨터, 홀로그래피 발명과 함께 모순의 논리가 시작된 시점이다. 형식 논리의 이미지가 현실성에 그리고 영화나 사진 등의 변증법적 논리는 현재성에 기반한다면 홀로그램이나 비디오그램, 디지털 코드에 의해 창조되어오는 이미지는 잠재성에 기반한 논리적 모순을 만들어낸다. 다시 형식 논리의 이미지가 현실성에 그리고 영화나 사진 등의 변증법적 논리는 현재성에 기반한다면 홀로그램이나 비디오그램, 디지털 코드에 의해 창조되는 이미지는 잠재성에 기반한 논리적 모순을 만들어낸다. 논리적 모순은 기본적으로 사물이라는 실제 대상이 없이도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축구 경기장 내의 관람 행위를 TV 중계방송의 시청자가 대체하듯이 원격 행위가 현존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모순의 논리가 작동하는 새로운 전자정보 매체의 혁명과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 비릴리오는 속도라는 범주로 접근한다. 성의 정치학을 설파했던 빌헬름 라이히가 당신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 자신이 바로 몸이니까 라고 외쳤다면 비릴리오는 당신은 속도를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이 바로 속도니까 라고 응수를 한다. 전자정보 매체는 빛의 속도로까지 발전함으로써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의 일상적인 지각의 속도를 넘어서며 신체적 감각의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비릴리오의 입장이다. 이처럼 광속의 매체는 오늘날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물질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구성한다. 기본적으로 모순의 논리에 기반하는 전자정보 시대의 이 새로운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포착되는데, 하나가 TV와 영화 등의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사라짐의 미학과 연관된다면, 다른 하나는 디지털 이미지 혹은 가상현실과 현실 간의 혼동의 문제와 연관된다. 전자, 즉 사라짐 미학의 측면에서 시각기계의 핵심은 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멀게 만드는 것에 있다. 자, TV와 영화는 사라짐의 미학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시각기계의 핵심이 눈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다. 즉 절대 속도에 의존하는 시각 매체, 즉 시각기계, 비전 머신은 인간의 눈을 멀게 만들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마비감과 비현실감을 강화한다. 그 이유는 매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 여기 지금이라는 시공간적 물질 세계의 현존성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거나 망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이라크전, 아프리카의 기아와 사망,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량 참사는 TV 생중계와 반복되는 동일한 자료 화면으로 인해 뉴스 특정거리거나 튼이 있는 일로 치부가 되어버린다. 즉 현실감의 마비 증세가 광속의 매체 기술에 의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등과 같이 느린 운반체일수록 폭력과 전쟁을 지연시키고 결국 속도의 승리는 인간에 대항하는 폭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릴리오의 입장이다. 요컨대 맥루안이 매체는 인간의 몸의 확장이다 라고 단언했지만, 비릴리오에게 매체 기술은 인간의 현실 지각 능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 이미지나 가상현실을 사실적인 것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즉 디지털 이미지가 가리키는 실제 대상 혹은 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자와 디지털 시뮬레이션 게임 참여자들은 그 이미지를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모순의 논리가 작동하는 전자정보 시대, 즉 탈문자 시대에서 인간은 매체 유형에 따른 속도의 변조와 조정에 의해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혼합하거나 혼동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결론이 도출된다. 영국의 사회학자 닉 스티븐스는 그가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기술 공포증이야말로 비릴리오의 접근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한계다 라고 지적하며, 비릴리오의 주장은 기술의 전체주의적 야망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에 대한 금욕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들린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스티븐스는 시각문화, 그리고 시각문화가 문자문화를 점진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는 비릴리오의 분석이 너무 피상적이다 라고 지적을 한다. 이에 대해 속도와 정치의 서문을 쓴 존 아미티지는 기본적으로 비릴리오를 옹호하는 입장을 편다. 이를테면 비릴리오가 기술 공포증과 같은 비관주의적 입장에 치우치기보다는 원격 통신 기술이나 핵 에너지 등의 절대적 속도와 힘과 같은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문자 문화의 파괴와 시각 문화를 음울하게 접근하는 비릴리오의 묘사는 속도가 가져온 과학 문화를 총체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티지 역시 비릴리오의 미디어 문화에 대한 기술 공포증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다. 비릴리오의 저작들이 동시대의 기술과 미디어 문화의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까지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릴리오가 자신의 정치 이론을 펴면서 현대 기술이 제공해준 영상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에 더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